자, 네이버가 대단합니다. 네이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뛰어넘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4%의 강세. 이렇게 되면서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셀트리온,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가 5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카카오도 지금 7위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지금 건드렸던 종목군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네이버, 또 셀트리온 삼형제, LG와 또 카카오, 삼성 SDI, 또 엔소프트는 일찍 빠져나오긴 했지만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어찌됐건 시가총액 10위 안에 종목에서 우리가 6개, 7개 그 이상, 또 IT야 원래 다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 어마어마합니다. 네이버를 지금 이제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사실상 5월 초중순에 22만 원대, 23만 원 수준의 전량 정리를 하고 빠져나왔어요. 차익 실현을 했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네이버를 차익 실현하고 다른 쪽으로 옮겼는데 다른 쪽이 못 가고 있으면 많이 속상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잘 옮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또 50% 이상의 폭등이 나왔고 그리고 또 더 다행스러운 거는 네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죠? 직장 다니신 분들 또 재편입하신 분들 신규 편입하신 분들 그 기존에 우리가 전략 잡아드린 부분은 네이버에 대해서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기준이 된 겁니다. 사실상 매직 계산기를 꺼내놓고 그 매직 계산기로 기준을 잡기에는 네이버의 변동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예를 들면 지금 주가가 얼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네이버가 움직이면 어떻게 대처한다. 눌림목이 나오면 대처한다. 그게 등락 범위가 원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의 흐름을 잡아가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추세 매매나 기존에 이제 주력이었기 때문에 주력 기준에서의 매매 전략 기준 이외에는 잡기가 좀 어렵죠.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이렇게 이제 그 매직 계산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매직 계산기 나온다 할지라도 요 범위에서 조정을 받으면 26만 원에 25만 8천 원에 편입하겠다라고 하는 건 다소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전략을 잡는 건 똑같습니다. 네이버의 기준에 공식적인 편입 비중을 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이버의 기준에 기준점은 어떻게 잡혀요? 5MA, 20MA의 거래량을 수반시키고 그리고 양봉의 흐름이 나오면 실패가 되더라도 따라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대금은 빼버릴게요. 앞전의 흐름에서도 이번에 추세의 흐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앞전의 흐름 이럴 때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은 결론은 뭐냐면 5MA, 20MA 평상시에 형성되어 있는 5일 평균, 20거래일 평균의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오는 날 그런 날 실패가 되더라도 다시 밀려내려서 실패가 되더라도 그러면 여태 최고점에 잡았다 할지라도 그날 매수 들어간다는 거죠. 예? 얘를 스윙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스윙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 윤정두가 여기서 들어가죠. 시초가 조금 지나면 들어가죠. 스윙으로 들어갈 때 무조건 빵. 근데 그게 아니라 주력으로 편입을 하겠다. 비중을 모아가겠다. 그럼 이날부터 사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최소 20% 산다. 그러면 최소 한 3번, 4번 나눠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5%씩. 혹은 최소 2번 이상. 2번이면은 편입 단가 대비해서 한 5% 밀릴 때 그때 편입하는 거고 3번, 4번이면은 편입 단가 대비 3% 전후 수준까지 눌리면 그럼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편입하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추가 편입의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량 터지고 양봉인 날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량 터지고 양봉인 날 이런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거래량의 기준이 뭐다? 5MA, 20MA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시점들 그런 시점들의 흐름 오늘의 기준에서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넘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결론은 실패가 됐죠. 저렇게 해서 쭉 편입을 했는데 시세가 나오다 차익 실현 못했으면 우리도 그 꼴이 났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얘가 월등히 빠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시장 지수 대비 하방을 잡아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립니다. 다시 돌리는데 어떻게 돌려요? 앞전의 시장 고점보다 더 많은 고점을 형성하죠. 근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5MA, 20MA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인 날. 실패가 되더라도 5MA, 20MA 거래가 수반이고 양봉인 날. 실패가 되더라도 5MA, 20MA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인 날. 실패가 되더라도 5MA, 20MA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인 날. 그게 귀가 아프실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잖아.
그럼 농담이 아니라 그것도 똑같이 누구는 110만 원 교육비 내고 들어서 아시게 된 내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료로 동영상 올려드리는 거 듣고 하시게 되고, 또 유료방에서도 내가 미처 교육금 안 받았는데 이런 기준이 있는 거구나. 그럼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 그 기준뿐만 아니라 어제 무방 때는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부분도 또 교육에서 다 담겨져 있죠. 어떻게? 20MA의 추세 부분, 주 추세선이 살아있고 5MA의 추세 부분이 그대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탈될 때, 주가가 5MA 이탈될 때 차익 실현, 그리고 5MA 타고 오르면 편입. 근데 이 종목은 이거는 대형주라서 5일선을 보기에도 참 내가 매매를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하시는 경우는 더 쉬운 게 있어요. 60MA, 20MA. 60MA의 주 추세선을 인정을 하고 20MA의 이탈이 되면 차익 실현. 최고점을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 여기서 와장창 깨져 내려오면 24만 이탈되거든요. 그럼 바닥에서 잡아온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나는 지금 여기서 샀는데, 그럼 여기서 샀으면 5MA, 20MA. 수익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어. 그럼 60MA, 20MA. 다 좋아. 그럼 차익 실현 그 조정이 눌림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런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이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경우에 땡겨서 놓고 보시면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뭐가 이 네이버의 갭이 월봉으로 보여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의미 있는 저점, 여기 뭐 꼬리까지 알기엔 멀잖아. 꼬리 해줘도 상관없고. 그럼 16만 5천 원 대비해서 종가 얼마예요? 22만 6천 원. 그럼 얼마? 6만 원 올랐네. 그러면 종가 22만 6천 원 대비해서 6만 원이면 얼마야? 28만 6천 원이네. 그럼 28만 6천 원은 목표 주가로 설정해도 상관없고요. 나는 이 꼬리까지 보겠다. 그럼 꼬리까지 해가지고 목표 주가 설정해도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설정해드린 범위의 목표 주가 플러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로그 차트로 보면 그다지 올라온 게 없거든요. 어찌됐건 퍼센테이지로 놓고 본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변동성이 가장 컸을 때가 24%고 이달 같은 경우에 17%고 이거는 이제 밀려 내려갔다 돌림이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0% 정도 평균을 잡아서 이달도 20% 올라온다고 치면 이달 종가 22만 6천 원 대비 20%면 얼마예요? 그럼 4만 4천 원? 그럼 27만 원이네. 그래서 잡아드린 목표 주가가 27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네? 그렇게 해서 잡아드린 목표 주가가 27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결론은 21만 원에서 31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윤정두가 뭐 부채도사에 뭐요. 또 기술적 분석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그것이 다 맞게 떨어져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5일선을 볼래. 난 최근에 샀어. 5일선을 볼래. 그거라도 수익 확정해야 돼. 아니야. 난 바닥에 산 물량이야. 21선을 볼래. 그러면 61선의 주 추세선 보고 21선. 어차피 시장은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 강세 대비해서 시장 수익률일 것이냐,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상 시장 수익률을 놓고 봤던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장 수익률이 넘겨지는 그러한 추세의 강화가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 어찌됐건 뭐 어떤 기준에서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축하드립니다. 나 이거 사도 되나요? 말씀드렸잖아요. 5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인 날 오늘 편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는 얘기했잖아. 27만 원에서 31만 원. 그게 지금 오늘 얘기했나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럼 나 이거 손절은 얘기했잖아. 편입하고 2에서 3% 조정받으면 손절인데 얘를 뭐 단타치로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비중 뭐 20%막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상도. 그러면 분할 매수 최소 2번, 3번 이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등락 범위에서 편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편입 단가 대비 10% 조정받으면 손절이에요. 주력의 경우는. 주력의 경우 한 3% 빠지면 정리하려고 편입을 했나? 단타지 그거는. 그럼 주력의 경우에 편입 단가 대비해서 10%인데 내가 분할 매수를 몇 차례 하고 나면은요. 편입 단가 대비해서 10% 밀릴 수가 없어요. 대형주는. 편입 단가 대비 밀릴 수가 없어요. 대형주는. 시장이 와장창 깨지기 전에 아니면 그 종목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LG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량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6만 주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호가가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한 호가 자체가 변동성이 작지가 않단 말이에요. 한 호가가. 근데 이 종목을 눌림이 나와서 추가 편입을 했어. 그럼 어지간해서 평균 단가 대비 10%씩 밀릴 수 있을까? LG이노텍이 지금 단가 대비 시장이 와장창 붕괴되는 흐름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기준은 편입 단가 대비 주력 이상으로 가져갈 때는 10% 범위를 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렸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고 또 이제 문자 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문자를 신규 모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규 모객을 안 해요. 문자반을 좋은 의도에서 오픈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 채팅방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서비스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하는 걸로 그리고 종목 이렇게 매매 사인 또 종목의 전략 올려드릴 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대처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조차도 이제 듣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듣기 싫다 그냥 매매 사인만 줘라 이러신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전체 분위기까지 훼손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라이브 쪽으로 오세요. 라이브 쪽으로 오셔서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수익을 발생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시장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